자, 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수철입니다.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차는 저희 채널에서는 좀처럼 보시기 쉽지 않은 종류죠. 쉐보레의 미드사이즈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 G71입니다. 이 차를 강원도 춘천 외곽에 있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는 2.7 배기량의 싱글 터보 엔진으로 314마력과 54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GM이 자체적으로 만든 하이드라매틱 젠2라는 이름의 8단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오토트랙이라는 이름의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후륜 또는 4바퀴로 구동력을 전환을 합니다. 이 차는 상당히 큽니다. 차의 길이만 5.4m가 넘고요. 휠 베이스는 무려 3337mm 였습니다. 상당히 길죠. 반면에 이 차의 몸무게는 2150kg으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 차의 타이어는요 255-520 사이즈의 브리지스톤의 듀엘러 AT라는 올 테라인 타이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는 어떤 에코, 노말 이런 종류의 주행 모드가 없어요. 다 험로와 관련된 아니면 견인과 관련된 거라서 일반 주행 상황에서는 일반이라는 모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는 한 가지로 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 차에 사륜 구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포장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2H 후륜 구동 모드와 그 다음에 오토 사륜 구동 모드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사용을 해볼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요거를 오토 쪽을 눌러 가지고 오토 사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가 그 후륜으로, 그러니까 2H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 차는 ESC를 끌 수가 있는데 제어센터에 가서 주행 및 주차에 가가지고 이 TCS를 세분화하면은 이 ESC 및 TCS 끄기가 있기는 한데 ESC는 끄더라도 차의 속도가 대략 50km대면은 다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좀 있다가 다시 온 상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TCS 오프만 한 상태입니다. 이 차에 매우 안 어울리는 주행 무대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채널은 모든 종류의 차를 동일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보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주행 모드의 오토 사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얘가 이 부스트가 생기기, 그러니까 엔진에, 그러니까 터보 엔진에 부스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과 기어가, 그러니까 그 낮춰지는 시점이 반응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근데 그거는 운전자가 오른발을 적극적으로 깊게 안 밟아서 그런 거네요. 네. 지금 오토 사륜이면은 사실 사륜 구동 상태이긴 한데 앞과 뒤에 구동력이 얼만큼씩 가고 있는지는 네, 운전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표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속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 올테라인 타이어가 네, 이제 그 노면 그를 지나가고 있다는 소리를 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엔진은 지금 제원상에 보면 토크가 54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게 하려면은 막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움찔움찔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운전자가 네, 적극적으로 엑셀을 좀 깊게 밟아줘야지 이 차의 엔진의 잠을 깨울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왼쪽으로 쪽으로 코너를 돌 때마다 타이어가 그 스키름까지는 아직 들리지 않는데 근데 그 하중이 왼쪽 오른쪽으로 실리고 있다는 네, 그걸 알 수 있게 그 타이어의 소리가 커집니다. 한쪽씩. 확실히 속도를 올려가는 거는 네, 좀 기세가 더딘 편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차의 종류는 트럭이잖아요. 네.
트럭은 어떤 폭발적인 가속력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넉넉한 견인력이 있으면 되죠. 네, 지금 미세하게 이 페달 밑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그래도 여태까지의 차의 거동은요 좀 안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차가 힘을 받으면서 노면 상태가 계속적으로 안 좋으니까 네, 그때는 이 프레임 바디가 이 차의 본색을 드러내네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프레임의 어떤 아래 위의 바운스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 현가 장치들의 그 방향이 좀 일치하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트럭이잖아요. 네. 네, 트럭한테 스포츠 주행이 좀 모자르다고 뭐라 하면 안 되죠. 네. 문과생한테 이과 과목에 대해서 왜 점수가 높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요. 근데 이 오토 사륜 상태는요, 그러니까 앞뒤의 구동력을 어떤 비율이나 아니면 어떤 특성으로 전환을 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는 그 주행의 인상은 차가 좀 안정적이라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탑승자로 하여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엑셀을 좀 깊게 밟는 운전을 어느 시간 하니까 얘가 운전자가 엑셀에서 발을 놔도요 기어를 이렇게 올리는 시간이 곧바로 올리지가 않고 약간 몇 초 기다렸다가 올리는 그런 학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코스의 한 3분의 1 정도 왔는데요. 여기서 뭐 따로 더 바꾸지 않고 조금만 더 사륜 오토 상태를 타보겠습니다. 여기 벚꽃 이쁘네요.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땅이 파여있는, 그러니까 그 코너 한가운데에서 땅이 파여있는 데를 지날 때는 앞에하고 뒤가 거동이 좀 그러니까 주행 라인이 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륜 오토로 하니까는 어떤 지금까지 네 바퀴의 어느 바퀴도 좀 어느 한쪽 바퀴만 혹사당하지 않는 느낌입니다. 타이어 소리가 나긴 나는데 그게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벌써 좀 힘들어요. 차가 이렇게 주행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외기 온도는 계기판으로 보니까 26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지금 4월 중순인데 26도면은 좀 많이 높은 거 아닌가? 근데 밑에서의 계속적인 떨림이 있어가지고요. 얘도 그 경고를 주네요. 그러니까 그 과열 방지를 위해서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전에 이제 에스컬레이드도 여기서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 브레이크에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요. 기어 레인지를 L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랑 좀 병행을 하면 조금 낫겠죠.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기어를 낮춰야 될 때 이 핸들 잡은 왼손의 뒤쪽을 좀 하게 되네요.
아, 힘들다. 그러니까 낮은 기어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기어가 올라갈 때 그때는 시프트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느낌입니다. 아, 얘가 L에서는 이 강제 시프트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 레드존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 기어를 시프트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에서 조향도 많이 감아야 되고 하니까 바쁘네요. 저의 그 두 손이. 이 차의 주 무대는 네, 비포장도로나 네, 아니면은 또 뒤에 적재물이나 아니면 트레일러를 이렇게 무겁게 싣고 다니는 그런 조건이죠. 네, 네, 그런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기분 내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뭐 섭섭지 않게 차가 움직여줍니다. 네. 이 기어 기준으로 3단의 커버 범위가 상당히 좀 폭이 넓은 느낌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기어를 아까 구동 장치를 2L이 아니라 2H 후륜으로 할 텐데요. 자, 여기 그 카메라 상태만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 멀쩡한지. 밖에 멀쩡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어만 전환을 할게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자, 후륜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고요. 요거를 어떻게 없애지? 아, 됐다. 자, 지금은 이제 주행 모드는 일반은 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하고 이제 구동만 후륜 구동으로 바꿨습니다. 자, 가봅니다. 출발합니다. 네, 엔진 회전수 기준으로 중반 이상에서 레드존까지는 힘이 정말 넘쳐나네요. 제가 이제 휠베이스가 3m 가깝거나 그 근방에 있는 차들은 여기서 많이 리뷰를 해봤는데 이 차처럼 3m 30을 훌쩍 넘는 차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저의 기억에. 그런데 그 정도 어떤 크기로 인해 가지고 운전자가 좀 부담을 느끼게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은 결코 아닙니다. 네, 기어가 강제 변속이 안 돼가지고 뭐 이 L자가 L레인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의 어떤 이거를 마련해 놓은 용도가 뭐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수동 변속처럼 그러니까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수동 변속을 하는데 써먹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 이 L레인지에 놓고서요 기어를 낮출 때는 그래도 속도 기준만 딱 맞으면 얘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업시프트에 대해서는 조금 그 운전자가 신호를 준 시간보다 좀 더딘 느낌입니다.
아, 지금 뭐가 이렇게 그 글러박스 안에 제가 아까 한번 살폈는데 계속 좀 왔다 갔다 뭐가 하면서 벌그럭 소리를 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시청하시는데 좀 쾌적한 그런 시청 환경을 마련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얘가 보니까는 기어가 2단은 좀 숏하고 그 다음에 3단은 좀 롱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3단으로 좀 코너 돌아 나가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2단으로 낮추면, 그러면 조금만 지나고 나서 바로 3단으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1단과 2단까지는 얘의 어떤 그러니까 사륜구동 그 다른 설정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데, 특히 저속 구간에서 좀 높은 견인력을 내면서 속도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라고 한 그런 기어 설정으로 보입니다. 근데 얘가 아까 뭐 주행 초반에 브레이크 과열 방지를 위해서 좀 사용을 자제하라고 그 경고는 띄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제동력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사실 제동력 자체는 얘가 이제 그 최대 3.5톤까지, 물론 자체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는 트레일러이긴 하지만 견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아무도 안 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 혼자만 타고 짐도 안 실린 상태에서의 이 제동력은 이렇게 남아돌고도 그러니까 남아도는 게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코너 같은 데에서 계속 노면이 변할 때, 그때는 좀 이렇게 안심하고 거기를 돌아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요, 지금 계속 중간 회전에서 고회전에서만 계속 노니까 요 엔진 소리가 좀 빠져들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과열됨이라고 하면서 지금 정비 필요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경고를 했다가 자, 그러면요,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차 경고를 제가 무시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좀 더 지켜보다가 좀 더 그 브레이크 오일의 온도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촬영을 위한 주행은 마치고 이 차에 대한 총평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트럭입니다. 이제 트럭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은 이 주행 능력은 또 이 복합적으로 하중이 바뀌는 그런 곳에서의 몸놀림은 이제 상당히 뛰어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차를 이 차의 어떤 뿌리를 좀 생각하지 않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냥 SUV의 연장선, 그러니까 승용차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좀 이 차의 움직임이 승용차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행 자체에서는 사실은 움직임이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그런 것은 없더라 하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차를 가지고 뭐 랩타임을 찍거나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주행을 하거나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크 쪽이 아무래도요, 계속적으로 이 무거운 차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에 열을 가하니까 얘가 두 단계로 나눠서 경고를 해주더라 하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상으로 쉐보레 콜로라도 G71의 강원도 춘천 외곽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